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늦은 시간, 이렇게 더위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10대나 20대 때는 우리가 막 친구, 동창들과 서로 비슷하고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느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외모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나요? 네, 저도 40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격차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그 해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는 제가 외모와 건강에 대한 그 해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멋진 강사님께서는 자산에 대한 부분의 해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반갑지 않은 이런 것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특히나 두 가지가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첫 번째는 M자 탈모였어요. 네. 여자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M자 탈모가 오면서 그러면 어떨까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신경이 쓰였었고요. 두 번째는 체중 증가,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체중 증가가 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일까요? 피하고 싶은 두 가지. 바로 노화와 비만입니다. 현재 혹시 가속 노화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말 불행하게도 가속 노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가속 노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30, 40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빠르게 노화를 겪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쉽게 먹는 라면이라든가 패스트푸드 같은 초가공 식품들을 먹는 것이고요. 또 너무나 좋아하는 디저트에 듬뿍 들어있는 설탕과 시럽 같은 당분, 그리고 진짜 끊을 수 없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삼겹살, 곱창, 이런 동물성 지방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좋지 않은 식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가속 노화의 이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비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고, 또 밤늦은 시간까지 핸드폰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수면 장애가 많은 분들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속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1998년도까지만 해도 26%였던 비만율이 지금 2019년에는 무려 43%로 크게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 왜 문제일까요? 비만은 단순하게 뚱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만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겉보기에는 날씬한데 여성분들이 이 몸에 비해서 그러니까 체지방이 몸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복부라든가 내장 지방률이 많이 높아서 날씬해 보이는데도 비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비만이 오면은 당뇨라든가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들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 오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세요?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시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이어트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단순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살 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 우리의 실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이어트의 어원은 to lead one's life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는 곧 건강을 지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다이어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몸무게, 체지방만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건강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누구나 체중 조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도하게 이제 기업이라든가 매스컴에서 이제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원인보다는 방법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이어트 방법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다이어트 방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이 무려 26,000가지가 된다고 해요. 이 26,000가지가 되는 수없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해나가는데 왜 다이어트를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이들 중에서 26,000가지가 넘는 방법들 중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것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살찌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른 맞춤 관리가 해답인데요. 그것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살찌는 원인의 독소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내독소와 외독소가 있습니다. 내독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오는 활성산소라든가 장내 유해균의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독소는 바로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독소를 말하는데요. 이제 제품을 제조할 때 나오는 그런 나쁜 독성들이라든가 우리가 매일 바르는 화장품이라든가 방향제, 섬유유연제 이런 데 들어있는 파라벤이라든가 아세톤 같은 물질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또 과일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 같은 이런 음식 결합물에 의한 당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소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독소를 해결해야겠죠. 독소가 쌓이면 문제가 되는 게 소화나 대변에 이상이 오고요. 그리고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요. 염증이 증가되면서 내 몸에 자꾸 부종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소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독 프로그램을 아셔야 되는데요. 해독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독 3단계를 오늘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해독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배출 단계입니다. 독소가 내 몸에서 세포라든가 조직에서 바로 순환계로 흘러나오게끔 하는 건데요.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네, 이렇게 흘러나온 독소들은요. 그 다음에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2번째 단계가 바로 중화 간 해독 단계입니다. 독소는 대부분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중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중화가 되지 않으면 몸 밖으로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양질의 CoQ10과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간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마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화된 독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 밖으로 배설을 시켜주면 되겠죠.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변비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배설이 되지 않고 이 독소가 다시 내 몸에 재흡수가 될 수 있겠죠. 재흡수가 되면 이 독소는 더 나쁜 강력한 독소로 되면서 내 몸에 더 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 배설 단계에서는 그래서 식이섬유와 물, 장내 환경을 보호하는 유산균과 그다음에 장 연동 운동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네, 해독의 3단계 어떠세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셨죠? 네. 자, 다음은 이제 독소를 해결했으면요. 또 2번째는요. 2번째 키워드는 영양과 다이어트입니다. 환자 혁명을 쓴 조한경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배고픈 게 아니라 내 몸에 비타민이 부족해도 뭐를 느껴요?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요. 내 몸에 미네랄이 부족해도 어떻게 느낀다고요? 배가 고프다고 느낍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먹죠. 그것도 초콜릿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비스켓이라든가 빵 같은 거를 먹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내 몸은 네,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영양소들을 자꾸 자꾸 먹게 되고 그 불필요한 영양소들을 먹게 되다 보니까 몸에는 체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살찌는 체질이 되는 게 문제 있는데요.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찬 몸은 불필요하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영양이 답입니다. 자, 영양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대량 영양소가 있고요. 이 대량 영양소를 태우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리는 미량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태우지 못하게 되고요.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연소되지 않은 이 대량 영양소가 내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나 독소로 쌓이면서 우리 몸은 역시 비만, 살찌는 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량 영양소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단백질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영양소별로 소화, 흡수, 대사에 소모되는 에너지율이 단백질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남은 단백질은 지방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 근육으로 우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칼로리와 다이어트입니다. 흔히들 굶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여름철에 특히 물놀이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경우 많아요? 일시적으로 네, 칼로리를 절단시키는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절단하게 되면 내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사를 저하가 되고요. 지방을 자꾸 축적시키고 그리고 내 몸에 이제 안 먹으면은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죠. 이 부족한 에너지를 근육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근육이 줄어들면서 근육 손실이 오면서 내 몸은 오히려 살이 찌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미용적으로도 너무 안 좋은데요. 겉보기에도 막 급격한 다이어트 하면 어떤 거 걱정하세요? 노화, 그죠? 늙어 보이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피부가 건조하게 되고요. 탄력이 감소되고 또 막 얼굴이 붓기도 하고요. 심하면은 온몸에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렙틴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리는 폭식을 하게 되고요. 폭식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자꾸 네, 내 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열량을 먹으면서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자꾸 살이 찌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절단하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조절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칼로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한 끼 열량이 몇 칼로리예요? 1000칼로리 한 끼에. 예, 너무 높죠. 그럼 일반식들은 보통 약 700칼로리가 되고요. 그런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뉴트리밀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뉴트리밀은 한 끼에 235칼로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대량 영양소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10가지 비타민과 5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끔 선택해서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 절단이 아닌 칼로리 조절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바로 호르몬과 다이어트입니다. 자, 비만, 살찌는 것과 호르몬이 무슨 연관이 있냐면요. 바로 살찌는 것과 연관된 호르몬의 종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호르몬을 조절하지 않고는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호르몬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관심 갖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인슐린 문제인데요. 인슐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음식은 모두 혈당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혈당 지수가 1부터 100까지 있는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내 몸이
빠르게 그 혈당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혈당이 상승하고 내려가는 것은 바로 속도가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마구마구 과도하게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내 몸은 신호를 줍니다. 어떤 신호를 줄까요?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줘요. 정말 배고픈 게 아니고 혈당이 떨어졌을 뿐인데 배고픔을 느끼면 우리는 또 손쉽게 뭐를 먹어요? 네, 또 칼로리를 바로 높일 수 있는 고열량, 고지방의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내 몸에 그 살이 찌는 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지수, GI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을 드시면 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먹으면서 영양을 채워주시고 칼로리 절단이 아닌 칼로리를 조절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혈당 지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GI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이 빨간 그래프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혈당 지수가 올라가고 그거를 빠르게 내리기 위해서 또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간격이 왔다 갔다 하죠. 이만큼의 간격만큼 나는 뭐를 느낀다고요?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처럼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서 혈당 지수를 완만하게 올리고 완만하게 내려주면은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뉴트리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뉴트리밀은 평균 GI 지수가 23밖에 안 되는데요. 감이 안 오시죠? GI 23이면 어떤 거냐면요. 풋고추 한 개와 동일한 GI 지수입니다. 너무 쉽게 내가 GI를 조절하면서 칼로리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뉴트리밀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키워드는 수면과 스트레스인데요. 자, 수면 부족이 되면 우리가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은 감소하게 되고요. 살이 찌는 호르몬은 늘어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4주 해독 다이어트를 쓴 박용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그것만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게 중요해요? 충분하게 잘 자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낮아지게 되고요.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는 고열량, 고지방의 음식들을 자꾸 땡기게 하면서 식욕 조절에 억제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이어트 할 때는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앞서 본 5가지를 모두 저희가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제가 프로그램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독소를 해결한다. 두 번째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고 영양을 균형을 맞춰주신다. 세 번째는 칼로리 절단이 아닌 칼로리를 조절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는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건강해지면서 덤으로 살까지 빠지는 장기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유산화의 리셋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셋 프로그램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해독 단계입니다. 이 1단계 해독 단계에는 우리가 3끼를 모두 영양밥인 뉴트리밀, 유동식 뉴트리밀을 섭취하면서 종합 영양제 그리고 맞춤 영양제를 섭취하시게 되고요. 이때는 장과 수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내 몸이 몸이 건강했던 때 몸의 그때로 몸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포, 혈관, 장, 간 해독이 이루어지면서 내 몸이 건강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계는 일주일 동안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해독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바로 2단계인데요. 2단계는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감량되는
체지방 감량 단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께서 방금 소개받았던 뉴트리밀 유동식 식사를 하루에 2끼를 하시면서 역시 종합 영양제와 맞춤 영양제를 같이 드시고요. 한 끼는 건강한 일반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장 관리와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해주고요. 이 단계에서는 내 몸의 사이즈가 원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충분하게 이 단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단계는 바로 유지 단계인데요. 유지 단계는 한 끼는 뉴트리밀을 섭취하시고 2끼는 일반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셋 프로그램은 내 몸이 살이 빠지고 유지하고 살이 또 빠지고 유지하고 이런 계단식 감량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럼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이 몸이 이 체중이 나의 체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유지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지 단계도 최소한 한 달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리셋 프로그램 안에 있는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팩입니다. 이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세포가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을 할 수 있는 유산화의 독점 기술력인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해독의 5단계 중에서 그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이 헬스팩은 독소 배출과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뉴트리밀입니다.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뉴트리밀은 건강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대량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영양소 기억나시나요? 단백질이 무려 20g이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식이섬유와 그리고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절단하는 게 아니라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내 몸 안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완벽한 한 끼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 뉴트리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성지방을 억제하고 인슐린을 조절하면서 염증을 낮춰주는 바로 바이오메가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한정의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이 결합되어 있어서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고 독소 중화에 도움을 주는 후로바놀 C300과 C6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코키논 30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연소를 2배까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빠르게 칼로리를 연소할 수 있고요. 또 독소 중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간 해독에서 도움을 주는 간 해독에 필요한 실리마린과 그다음에 간 살균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이 들어있는 헤파실 플러스 제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면과 스트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그네칼 D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한 포에 50대 50으로 고품질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데 100억 마리나 들어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요.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고민되시는 피부 탄력과 건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엔즈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과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화이버즈 플러스와 FOX 액티브가 있고요. 다이어트의 효과에 정점을 찍어줄 메타볼리즘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무려 9가지 신체 실험 결과에서 감소를 9가지나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 허리둘레 감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이어트를 혼자 하면 어떠세요? 외롭고 지치고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영양식과 함께 헬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인바디 프로그램, 앱 프로그램으로 같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다이어트, 즐거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헬시 라이프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기가 모집이 완료되었고요. 다시 5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시 라이프 챌린지가 작년 한 해 동안 한번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헬시 라이프 챌린지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총 걸음수가요. 무려 227만 9,608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2,097
치대를 왕복한 그런 걸음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수분 섭취량을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롯데월드타워 아시죠? 그 높이에 15개 높이 1인당 하루에 1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때 여기에 참여하신 인원이 그만큼의 수분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량이 무려 16,270kg. 감이 오시나요? 성인 코끼리 얼마나인지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코끼리 5마리의 무게가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헬시 라이프 챌린지를 함께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작년 한 해 동안 15,206명이 참가해서 11,203명이 챌린지를 완료했을 만큼 성공률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양과 건강한 몸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모두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바뀌고 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살이 찌지 않는 몸 그리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기적인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 친구, 내 동창들보다 나는 더 건강하고 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이 강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살찌지 않는 몸, 노화를 늦추는 방법,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